자, 안녕하세요, 부산아재입니다. 오늘은 98X 3D 첫 조립입니다. 첫 빌드 영상인데요. 지금 양산에 계신 고객님께서 98X 3D 반본체 조립을 의뢰해 주셨는데 5090이 출시가 되면 여기다가 5090을 세팅할 목적으로 부품 세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케이스는 일단 오늘 처음 작업하는 케이스고요. 보드도 처음 다루는 보드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기존에 했던 제품들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프랙탈 디자인에서 나온 노스 XL 제품입니다. 측면 메쉬로 된 제품이고요.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노스 해가지고 요거가 사이즈 좀 작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 2번 정도 작업을 했는데 큰 사이즈는 오늘 처음 작업하는 거고요. 이 제품이 기존의 노스 제품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수냉쿨러 장착 공간 협소 부분이라든지 팬쿨러 장착 협소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꽤 큽니다. 이게. 저 케이스에 들어간 CPU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게이밍 킹왕, 현존하는 CPU 중에서 가장 게임 성능 좋은 9800X 3D입니다. 특가로 제가 푸는 것 중에 딱 한 개 남아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탁 잡았습니다. 갖고 안 팔라다가 제가 솔직히 갖고 있으면 돈이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돈입니다. 제 들어온 게 75이 들어왔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80만원 88만원 막 이렇게 팔 수도 있고 파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 그렇고 마음이 좀 그래서 그냥 막 필요하시다 해가지고 그냥 선착순 뿌렸습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메인보드 X870 X870입니다. 솔직히 이거 X870 제품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X870 이거 전작에 비해서 나아진 거 별로 없습니다. X670 있지 않습니까? 670 그냥 리네임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살짝 리플레스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가격 사갑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성비 괜찮다고 해서 구입한 건데 요거 말고 위에 제품 좀 가격 좀 나간 것들은 진짜 가격 사갑니다. 굳이 이게 98X 3D에다가 이렇게 조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만 하신다면.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이 보드를 써야 된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게임만 하시고 그냥 단일 PC로 SSD 한 개 꽂으면서 게임만 하시는 분들 굳이 이렇게 조합할 필요 없습니다. 미보드 사용하셔가지고 가격 아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보드는 나중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고객님께서 RGB를 싫어하셔가지고 RGB 다 뺐어요. RGB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메모리만 RGB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만 RGB 들어가 있고요. 요 메모리가 RGB가 좀 얍실하게 들어가가지고 RGB가 나온 듯 안 든 듯 좀 이렇게 보이니까 일단 요걸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품 자체는 굉장히 이쁜 제품이고요. 기존에 영상에서 몇 번 다뤘던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는 좋습니다. 미러가 참 특이한 그런 예쁜 제품입니다. 올로이 제품이고요. 블레이드 RGB PC 6400짜리 DDR5 6400짜리 CL32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두 개로 구성된 고성능 메모리고요. RGB 싱크 가능한 그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5090 나올 때까지 기존 쓰시던 3070 Ti를 사용하신다 해서 그거는 나중에 제품 찾으실 때 오셔가지고 장착을 해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 SSD는 총 3개를 설치하실 건데요. 2개는 구입을 하시고 1개는 기존 쓰시던 SSD를 장착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990 프로 4TB짜리 SSD고요. 제가 4TB짜리 오늘 처음 봅니다. 2TB까지만 봤어요. 4TB짜리 다 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4TB. 그 다음에 보조로 P41 1TB짜리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슈퍼플라워에서 나온 리덱스 7 1300W짜리 파워입니다. SF1300 F14HXG 모델이고요. 풀 모듈러 제품이고 저도 1300W짜리 처음 봅니다. 오늘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오늘 1300짜리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봐. 뭐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고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12VH 케이블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가. 그래서
그래픽카드 출력당 하나하나 이렇게 보통 한 개 있죠. 12VH PWR이. 얘 두 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천하타라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욕심 나시나 봐요. 욕심 나시나 봐요. 땡겨. 1300W. 아씨. 무지막지한 파워는 무지막지한 파워. 그다음 수냉쿨러. 수냉쿨러는 크라켄 360 하셨고요. RGB 싫다고 무조건 없는 걸로 빼달라 하셔가지고 RGB 없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내구성 좋은 제품으로 고른 게 요 크라켄 360입니다. 이 제품 뭐 다 아는 제품이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윈도우 11 홈 하나 추가해 주셨고요. 제품. 그다음에 요거는 케이스 펜인데 서머라이트에서 나오는 TL14C 제품입니다. 어디 장착될 거냐면 케이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펜이 전면에 3개가 있거든요. 요 2개는 측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시킬 수 있게끔 케이스 측면에 브라켓을 이용해서 장착이 될 거고, 한 개는 뒤쪽 후면부에 장착을 해서 배기로 쓸 예정입니다. 요 2개는 흡기, 요 2개는 배기,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될 겁니다. 오늘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부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파워도 그렇고 CPU도 첫 조립 들어가는 거고요. 메인보드도 처음 보는 거, 파워도 처음 보는 거, 그다음에 SSD 4TB짜리도 처음 보는 거,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오늘 하니까 상당히 설렙니다. 살짝 업이 되는데 케이스도 오늘 처음 만져보는 거니까 저것도 살짝 설레고요. 한번 작업 한번 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이게 38만원대였던가 39만원대였습니다. X870 중에는 좀 저렴한 제품이고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판매 순위가 좀 높습니다. X870 중에서 판매 순위가 높다는 거지 라이젠 메인보드 중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MATX로는 빈약해 보여서 풀 사이즈로 딱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 케이스는 좀 많이 큽니다. 사이즈가. 오늘 케이스하고 이런 것들 전부 새로 들어가는 처음 소개하는 제품들이라서 영상을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조립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라고 좀 상세하게 올릴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길더라도 지루하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삐질 거예요. 자, 그럼 CPU 달기 전에 한번 볼게요. DB 좀 보고 왔는데요. 전원부가 역시 하이엔드급 메인보드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높습니다. 전원부가 16페이지 구성되어 있는데 초크당 60A. 그럼 얼마냐? 계산해봐요. 암산이 안 돼서. 확인 960A 총 출력이고요. 어마무시하죠. 이 출력을 다 쓰는 CPU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뭐 이지 가이드 같은 게 있는데 이거 G 커넥터.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게 던져놓고. 이게 뭔데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잔선 이거 꼭 힘들잖아. 이게 탁탁탁 꽂아가지고 꼭 꽂아라고. 와이파이 7 지원되는 메인보드고, 그 다음에 SSD는 하나, 둘, 셋 장착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장착되고, 그다음 이게 메모리가 X870으로 오면서 메모리가 OC 버전, OC로 지원되는 게 8층까지 지원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성능 메모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램 클럭을 끌어올려서 레이턴시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이익을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6천짜리 같은 거 쓰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따지고 스피드도 따지고 중간쯤을 다 따졌을 때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조율했을 때 7천짜리나 6,800짜리나 요 정도 선에서 구입하시면 가격도 좀 적절하고 성능도 그만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알아서도 구매하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이 보드는
보통 보면 이게 그래픽카드 PCI 슬롯 아머는 그걸로 돼 있잖아요. 스틸로 돼 있으면서 바닥바닥하게 스텐으로 돼 있잖아요. 얘는 블랙으로 딱 깔맞춤 해놨습니다. 이쁘게 해놨네. 이런 것도 좀 블랙 해주지. PWM 포트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 몇 개 했습니까? 6개. 이쪽 상단부에 7, 8. 총 8개가 지원됩니다. 8개가. 역시 보드 사이즈가 크니까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방열판도 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방열판은 당연히 기가바이트 전매 특허 안에 들어가 있는 히트 파이프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 상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 2개 있죠. 이거는 한 개는 리셋, 한 개는 파워 버튼입니다. 2개. 이거는 이제 오프 테스트 할 때 편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고, 요거는 X670부터 보였는데 그건 내부 디스플레이나 외부 디스플레이 하나 꽂아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포트라고 해요. 아직까지 저도 이거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리 들었습니다. 자, 이거 이지 가이드. 모양은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아수스 거 좀 보고 뺏긴 것 같아요. 아수스 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통 눌리면 왔다 갔다 되는데 그건 좀 다르네. 이거는 지금 눌리면 고정이 돼. 그렇지. 근데 아수스 거는 눌리면 왔다 갔다 이러거든. 이건 고정이 됩니다. 이 차이가 좀 있구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9만원대 제품입니다. 기가바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래픽카드 뒤쪽 백패널 잘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이거는 와이파이 6 안테나 꽂는 자리인데 다른 제품들하고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톡 튀는 꼭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클립식으로 탁탁 잠그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포트는 HDMI 하나 밖에 없네요. USB, C타입이 2개가 있고 광출력이 지원됩니다. 드물게 광출력 되고요. Q플래시 지원됩니다. 요거 있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 뭐 간단하죠. USB를 담아가 그냥 바로 카페에 뜨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랜 2.5G가 랜 지원되고요. USB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개가 지원되고 C타입까지 포함하면 12개 좀 지원됩니다. 모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그러면 조립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가바이트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거 이 꼭지 튀어나와가지고 이 꼭지 더럽게 어렵게 해놨대 이거. 요 밑에 가운데 그 나사는 못 잠그네? 이거 때문에? 그러네? 빼야 되겠네 이거. 케이스 거기서 걸리겠지. 그러겠죠? 일단 빼고 보자 나중에. 보도 안 치고 그때 달아야 되겠다 이거. 총 4개 달고 있구나. SSD 착각했네.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SSD는 4개까지 장착가능한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SSD 세팅 완료. 맞는데? 메모리 장착. 비닐은 지문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떼도 할까요? 지금 떼야지. 오, 바닥바닥 죽이네. 자, 잠시 제껴놨고 수냉쿨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인은 가운데 모아서 이렇게 뒤로 뺄 수 있게끔 작업해놨고요. 브라켓은 꽂았을 때 호스가 밑에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작업해놨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열어서 작업 먼저 이어나가겠습니다. 제품 개봉했습니다. 노스 XL 메쉬 우드 차코루드 색입니다. 차코루드. 앞에 특징이 이 케이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앞부분에 이렇게 빗살 무늬로 창살 무늬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가 리얼 우드입니다. 리얼 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금장 버튼들이 다 금장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 발판도 발에도 금이네. 발도 금이야. 보이시는 브라켓 요거는 측면에 펜을 추가 장착해가지고 그래픽카드 쪽으로 오래간만에 케이스 리뷰하네요. 새로운 케이스 나와가지고. 자, 일단 강판 두께는 얇습니다. 딱 만져보면 알자. 우리는 그 하도 케이스 많이 만지니까 딱 만지면 바로 느낌이 온다니까. 6.5T 6.5T에서 6T 정도 되고
딱 해창거리가 봐봐요. 딱 6T 수준의 해창거리. 강판은 얇고요. 소소합니다. 얇다기보다는. 자, 무게도 강판이 얇으니까 무게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SSD는 후면부에 2개를 달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거는 하드디스크 2개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2개 장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SSD도 2개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드라이버는 4개를 장착 가능하고요. 그다음 후에는 360mm 수냉쿨러 장착이 가능하고 전면에도 수냉쿨러 장착 가능합니다. 후면부에는 140mm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파워 공간 쪽으로 전부 다 메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팬을 추가 장착을 할 수가 없겠네요. 나사골이 없네요. 이쪽에 추가 장착이 안 됩니다. 추가 장착이 안 되고 MATX 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이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이 지금 막혀 있죠. 뒤쪽에 드라이버 베이를 뜯어내고 MATX 조립을 하실 때 이 구멍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조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면 쪽에는 140mm짜리 140mm 펜 3개가 기본 장착돼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전면 흡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단에 수냉 장착하면서 배기를 좀 도와주고 후면에 배기 좀 더 보강해주고 측면에서 흡기를 좀 2개를 해주면 안에 공기 흐름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고 온도도 많이 내려갈 겁니다. 발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스 요 제품 말고 작은 거 있죠. 노스보다는 훨씬 나은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후면부입니다. 라인 작업할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여기 라인을 잡으시는 데가 한 군데, 2군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을 말고 이쪽 라인을 사용할 거고 오른쪽을 케이블을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케이스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파워선은 이쪽 타고 들어가서 일로 들어갈 겁니다. 파워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허브 쪽에 연결된 팬들 있죠. 팬들은 전면 3개는 이쪽에서 모아서 위로 올라갈 거고 후면에서 나오는 것은 이쪽 라인 케이블 타이 홀 있죠. 이게 홀 타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일단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보니까 구조가 간단합니다. 후면에 장착할 C14C 140mm 펜입니다. 자, 1차적으로 선정리는 마무리했습니다. 펜, 추가 펜, 후면에 있는 추가 펜 하나 장착하고 선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안내드렸던 대로 메인보드 장착하고 나머지 선 연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욕심내던 파워. 갖고 싶다. 지갑만 허락되면 사고 싶다. 그런데 집에 있는 천화표는 어떡하지? 저분도 안 되는 미치겠네. 집에 천화표 꽂아놨고 출력은 맨날 300W도 안 쓰고 앉아있으니까 게임을 안 하니까 파워 컨디션이 겁나 좋아. 이 배에 나온 사람들 장점이라니까. 얼마나 좋나.
CPU선 장착, 24핀 파워선 장착. 선정리는 전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선정리는 끝난 상태고요. 여기서 나올 선은 앉아 수냉쿨에서 나오는 선들 조금 몇 가닥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라인 따라서 그냥 같이 묶어주면 한 번 더 묶어주면 될 것 같고요. 선정리는 이렇게 끝난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상단 패널에서 나온 선들은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갔고요. 라인 잡아준 데가 1번, 2번인데 2번 쪽으로 우측으로 하향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단팬 쿨러는 이쪽에 나와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허브로 들어갔고요. 전면에 있는 쿨러 3개는 모아서 이렇게 해서 허브로 들어갔습니다. 파워선은 이렇게 L자로 내려가고 있는 식 구조. 가장 보편적인 구조죠. 이렇게 L자, L자.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대구탕. 수냉 쿨러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됐고요. 케이블은 바로 뒤쪽으로 그냥 빼서 뒤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냉 쿨러에서 나오는 USB 하나 있죠. 이거는 메인보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ATA는 전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WM 3개가 있죠. 이 3개는 수냉 쿨러에서 나오는 팬 3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실수. 사타가 있어야 되는데 넣었다가 다시 뽑았다가 넣었습니다. 자, 좀 끝. 컬러. 아이고. 조립 끝났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고객님이 찾으러 오실 때 사용하시던 3070 Ti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장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 2개를 빼놨고요. 쫙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블랙톤의 컨셉이고요. RGB는 램에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가느다랗게 나오는 램에만 RGB 들어있고, 이쪽 워터펌프 쪽에 액정에 RGB 들어온 것, 그 외에는 RGB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상단에는 크라켄 360 수냉 쿨러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CPU는 9800X3D, 램은 올로이 거 32기가짜리 2개 들어가 있고요. 미러 제품입니다. 6400에 CL32. 그 다음에 서멀라이트에서 판매되는 C14C라는 케이스 쿨러를 하나, 여기 또 2개 들어갈 겁니다. 2개 장착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메인보드는 X870 GB 오로스 엘리트 X870 와이파이 7 제품입니다. SSD는 삼성 990 프로 4TB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 SK 하이닉스 P41 1TB짜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는 슈퍼플라워 SF1300 F14XG 모델입니다. 1300W짜리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전체적으로 선정리 할 건 별로 없어요. 케이스 자체가 깔끔하게 선정리 할 수 있게끔 잘 돼 있고, 구조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선정리를 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RGB가 추가된다거나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현재 이 노 RGB 상태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측면에 쿨러, 측면에 TL14C 쿨러 2개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장착될 겁니다. 이 장착되고, 그래픽카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쿨러가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케이스 가격은 좀 비쌉니다. 솔직히 수입 제품이고, 스웨덴 뭐 유럽 감성이 돼가지고 가격대가 좀 나가는 케이스인 케이스인데, RGB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깔끔하게 아주 모던한 스타일로 구성을 하신다면 아주 추천드릴 만한 케이스입니다. 요거보다 작은 거 그냥 노스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은 솔직히 실망을 조금 했어요. 이 구조상 수냉 쿨러 달기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보드 같은 걸 큰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공간이 협소해서 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널찍널찍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주 뭐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초보자분들도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도 좋아해요. RGB 화려하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도요. 좋아하진 않는데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 대신 좀 포인트가 조금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픽카드 쪽에 RGB가 좀 더 강화된 그런 제품으로 하나 장착하면 그게 포인트가 되면서 컴퓨터가 켜져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작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프랙탈 디자인에서 나온 노스 XL 차콜 우드라는 케이스를 빌드해 봤는데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